자, 요 문제는 저도 컨디션 좋을 땐 되고 컨디션 안 좋을 땐 안 되고 한 2년에 한 번 성공하는 그런 문제인데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 성공한 학생들은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자, 뭐냐면 지금 했던 거 지금까지 한 걸 보면 기존에 있었던 테이블에서 뭔가 값을 새로운 테이블에 추가를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할 거는 뭐냐 하면 기존에 있었던 테이블 값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입력하는 값도 집어넣으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그 실제로 교학팀에서 장학금 업무를 할 때 어느 학생이 자, 학번 누가 몇 년도에 몇 학기에 받았다. 예를 들면 1, 2, 3, 4, 5라는 학생이 2020년 1학기에 받았다. 요것만 넣을 거예요. 자, 우리는 요거 세 가지만 입력할 거라는 거예요. 어느 학번이 1, 2, 3, 4라는 학번이 여기 있죠. example 02027이라는 학번이 2011년도 2월에 받았습니다. 이렇게 딱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요 학번을 가지고 학생 신상 테이블에 가서 이 학번인 사람은 전산과의 박희은이야 라는 거를 알아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장학생 명단에는 이런 값이 들어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다시 우리는 얘와 얘와 얘만 입력을 해도 그 우리가 입력한 값과 함께 요 값이 저절로 들어가게 하는 거를 만들어 보는데 테이블을 한번 열어보면은 장학생 명단 테이블에는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장학생 명단에는 학번, 학과, 이름, 수혜연도, 수혜학기가 있는데 우리는 학번, 수혜연도, 수혜학기만 넣을 거고 그러면 학과 이름까지 합쳐져서 들어가는 요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시간 좀 많이 드릴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저 박준용 군 한번 어, 화면 공유 해볼까요? 저도 다시 연습을 해볼게요.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요거 그 승희 양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두 화면이 둘 다 박준용 군 학생이 보이는지 좀 알려주세요. 준용 군, 예. 어, 잠깐만요. 네, 뭔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으니까, 네. 준용 군이 다 해서 성공했으면 화면을 공유해 주시고요. 다른 학생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아마 좀 앞에 좀 따라 하다가 중간에 한두 개가 꼬여서 안 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장학생 명단에 집어넣는 거예요. 장학생 명단에 집어넣는 거고 필요한 정보는 내가 입력하는 거랑 그리고 학생 신상 테이블에서 가져오는 게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보면 자, 쿼리를 다시 만들게요. 처음부터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거는 추가 쿼리고요. 추가할 테이블의 이름은 장학생 명단입니다. 자, 추가할 테이블의 이름은 장학생 명단입니다. 자, 요거까지는 됐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추가하는 거는 장학생 명단에 들어가게 돼요. 장학생 명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거기에 학생 신상에서 뭔가를 가져오려고 했었잖아요. 학생 신상에서 학번, 학과, 이름. 자, 여기까지는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학생 신상에서 학번, 학과, 이름을 가져와서 학번, 학과, 이름을 가져와서 장학생 명단에 학번, 학과, 이름에 넣는 그런 쿼리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모든 학생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조건에서 학번 입력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조건에서 학번 입력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입력한 학번과 같은 사람만 장학생 명단에 이제 넣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내가 입력한 사람만 장학생 명단에 넣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장학생 명단을 보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학번, 학과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수혜연도, 수혜학기까지 넣어야 되잖아요. 수혜연도, 수혜학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수혜연도, 수혜학기 이렇게 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요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아까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던 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뭔가 가지고 와서 다른 테이블에 추가할 때 보면 어디에서 가지고 와서 다른 테이블에 추가할 때는 추가하는 목적지는 요 아래 줄에 나와 있다는 거죠. 아래 줄. 어디에 추가할지는 아래 줄에 나와 있는 거고 뭐로부터 추가할지는 위에다 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뭐로부터 추가할지는 위에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입력한 수해 연도를 가지고 요 목적지에다 넣어야 되니까 내가 입력하는 그 매개 변수는 위에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위에다가 매개가 아니라 수해 연도 입력이라고 넣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요 EXPR 붙은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화면에 보여줄 일이 없고 여기 수해 연도 입력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수해 연도 입력을 나한테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면 그 값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이 밑에 장학생 명단에 수해 연도에 들어갈 거예요. 옆에는 수해 학기 입력이라고 할 겁니다. 자, 요게 끝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얘를 그대로 실행해도 되지만 저장 한번 해볼까요? 얘를 뭐 장학생 쿼리라고 저장을 하고 닫았다라고 칠게요. 자, 장학생 쿼리라고 하고 닫았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장학생 쿼리를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장학생 쿼리를 실행을 해보면 자, 경고창이 뜨죠. 이제 추가 쿼리를 실행하려고 한다. 그리고 내 수혜 연도를 먼저 물어보네요. 이 질문하는 순서는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수혜 연도는 몇 년도로 할까요? 뭐 2020년으로 할게요. 2020년. 학기는 1학기로 할게요. 그리고 학번을 여러분들이 아마 학번 모를 테니까 02027을 하게 되면 우리는 02027이 다 얘를 누르고요.
02027이 2020년 1학기에 받았다라고만 넣었잖아요. 근데 장학생 명단을 들어가 보면 02027이 무슨 과에 누구고 언제 받았다가 뜨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다시 한번 똑같은 걸 다시 한번 또 해볼까요? 이번에는 수혜 연도 2019년 2학기에 05454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장학생 명단에 보면 05454라는 학생이 김광진이라는 학생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요 쿼리가 잘 안 됐으면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질문을 하셔도 좋고, 오늘도 이따가 6시에 Q&A 시간 가질 거예요. Q&A 시간 가질 거니까 지난주에도 Q&A 한 3명 들어왔나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혹시 오늘 해보고 잘 안 된 학생들 있잖아요. 잘 안 된 학생들은 끝나고 남아서 아니, 끝나고 6시에 혹은 여기서 계속 기다렸다가 이제 다시 질문을 해도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텀에서 많이 쓰이는 기술이고요. 근데 하나 좀 마음에 걸렸던 게 학번을 먼저 물어보면 좋잖아요. 보통 학번을 물어보고 수혜 연도를 물어보고 수혜 학기를 물어보면 좋은데 얘는 지금 가나다 순으로 물어봐요. 가나다 순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이거를 피하는 방법. 첫 번째, 1. 학번 입력.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2. 수혜 연도 입력. 3. 수혜 학기 입력. 요 방법이 사실은 더 나아요. 이렇게 해서 하면 그래도 안 되네요. 아, 이게 가나다 순이 아닌가 보구나. 가나다 순이 아니라 요 위에 있는 걸 먼저 물어보나 보네요. 자, 다시. 유튜브 올릴 땐 편집하고 올려야겠어요. 자, 이 매개 변수를 물어보는 순서가 지금 저도 정확하지 않은데 이게 위에 있는 필드를 먼저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순서를 우리가 정하려면 여기 매개 변수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 오른쪽 저 디자인에 매개 변수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어요. 얘를 짠 누르면은 여기에서 순서를 지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아까 정했던 매개 변수랑 다른 이름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변수가 돼 버려요. 자, 승리양 매개 변수가 안 보이나요? 예, 매개 변수 네, 요 요약 옆에 있습니다. 자, 해서 매개 변수를 한번 넣어 볼게요. 학번 입력, 수해 연도 입력, 수해 학기 입력.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은 여기에 있는 매개 변수만 물어봐야 더 깔끔한데 여기에 순서가 이렇게 돼요. 대괄호를 치게 되면 얘가 찾아보는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테이블이 있나 살펴봐요. 필드가 있나 살펴보고 거기 없으면 요 매개 변수를 살펴봐요. 그리고 없으면 그냥 이제 여기저기서 또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자, 학번 입력, 수연도 입력, 수학기 입력을 하고 나서 얘를 실행을 하면 학번 입력을 먼저 물어보게 되겠죠. 그러면 뭐 02027, 뭐 20001.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순서를 정할 때 하면 되겠고요. 자, 그거 제외하고는 굳이 이 매개 변수를 들어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면 채팅이나 마이크를 켜고 한번 해볼까요? 네, 채팅이나 마이크를 켜고 해볼까요? 지금 이제 나머지 업데이트랑 딜리트가 남았는데 요건 쉬워요. 그래서 요거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건 뭐냐면 오늘 처음에는 테이블을 만드는 거, 쿼리로 테이블 만드는 거였잖아요. 쿼리로 테이블 만드는 거를 했는데 그거 그냥 잊어버려도 돼요. 아마 안 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쿼리로 레코드를 추가하는 걸 했는데 레코드를 다른 테이블에서 가져와서 추가하는 법도 있었고 내가 입력한 값이랑 합쳐서 추가를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요거는 잘 봐야 되겠고요. 우리가 다음으로 다룰 주제는
레코드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레코드를 업데이트하는 건데 이미 있는 값을 변경하는 거예요. 이미 있는 값을 변경하는 건데 조심해야 될 게 조건을 주지 않으면 전체 레코드가 다 영향을 받아요. 자, 조건을 주지 않으면 전체 레코드가 영향을 받아요. 지금 우린 뭘 해보려고 하냐면은 비디오 목록 관리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자, 비디오 목록 관리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비디오 목록 관리라는 테이블을 열어보면 여기에 장르가 있고 등급이 있어요. 장르가 있고 등급이 있는데 지금은 새로운 테이블 만드는 것도 아니고 테이블에 레코드 추가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있는 거 바꾸는 겁니다. 보면 장르 중에 스릴러, 호러 이런 거 있잖아요. 스릴러나 호러는 좀 18세로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스릴러나 호러 중에 15세인 게 있단 말이에요. 아, 이거는 좀 안 되겠구나 해서 스릴러나 호러 중에 아니요. 그냥 스릴러나 호러를 찾아서 걔는 전부 18세로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자, 스릴러나 호러를 18세로. 자, 어떻게 하냐면 한번 제가 말로만 해볼게요.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을 한 다음에 쿼리의 종류를 업데이트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목록 관리에서 장르랑 등급을 가지고 와서 해보세요. 어떻게든. 어떻게든 하면 이거 데이터 다 망가지면 안 되고요. 자, 제가 하겠습니다.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 닫고 업데이트 쿼리로 만들었어요. 업데이트 쿼리. 그랬더니 여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자, 아까 선택으로 했을 땐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업데이트로 하면은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디오 목록 관리를 가져와서 여기에서는 다 모든 필드 다 볼 필요 없고 조건을 걸 필드랑 값이 바뀔 필드만 걸면 돼요. 조건을 사용할 필드 그리고 값이 변경될 필드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자, 비디오 목록 관리에서 우리가 장르에 대해서 조건을 주려고 하잖아요. 장르에 대해 조건을 줄 거기 때문에 장르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등급을 가져올 겁니다. 장르, 등급. 그러면은 등급을 아까 몇 세로 바꾼다고 그랬죠? 18세로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등급을 18세로 바꾼다고 그랬는데 지금 바꾼 게 눈에 확 띄게 하기 위해서 그냥 180세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바뀐 거구나라고 그냥 명확히 알 수 있겠죠. 자, 그걸 어디다 쓰냐면 이 업데이트 옆에 쓰는 거예요. 자, 업데이트 옆에 쓴다는 얘기는 이 값으로 바꿔라 라는 뜻입니다. 자, 업데이트 옆에 쓴다는 거는 이 값으로 바꿔라 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 조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조건이 하나도 없으면 모든 비디오가 다 180세로 바뀌어요. 모든 비디오가. 그래서 반드시 업데이트 쿼리를 할 때는 조건을 내가 빼트리진 않았나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조건, 장르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호러 하고 아래에다가 스릴러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그러면 호러 또는 스릴러이면 180세로 바꿔라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호러, 오어, 스릴러 이렇게 해도 얘가 알아서 따옴표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호러거나 스릴러면 180세로 바꿔라 라고 해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보기 버튼을 누르면 아직 해보긴 전에 보기 버튼을 누르면 깔끔하게는 안 나오지만
대충 몇 개를 바꾸게 될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 몇 개 정도 영향을 받는군 하고 보는 정도고요.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면 발행을 고쳐서 비디오 목록 관리에 가보면 180세로 바뀌어 있는 애들이 몇몇이 보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거는 업데이트 쿼리를 했을 때는 조건이 반드시 따라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조건에 맞는 어느 필드에 무슨 값을 넣을 건지는 요 위에서 해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그 쉬는 시간에 방금 요 슬라이드, 잠시만요. 요 슬라이드를 풀 수 있는 학생 풀어보라고 했고요. 지금 이제 온 학생들도 한번 풀어보면은 업데이트를 아까랑 달라진 게 뭐냐면 아까는 18세로 바꿔라, 뭐뭐로 바꿔라 그거였는데 이번에는 소비자 가격을 바꾸는 건데 소비자 가격을 1,000원으로 바꿔라, 10,000원으로 바꿔라가 아니라 현재 있는 소비자 가격의 10%를 올려라. 그러니까 아까랑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조건에는 2007년 2월 1일보다 크거나 같다로 하세요. 2007년 2월 1일보다 크거나 같다로 하고요. 소비자 가격 부분에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자, 업데이트 요 부분에 여기를 뭐라고 써야 되잖아요. 여기 써야 되는 내용만 저한테 비공개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화면 공유가 지금 마음처럼 잘 안 되니까 자, 업데이트 밑에 써야 되는 내용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너무 많이 잠깐. 네, 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받을게요. 자, 여기까지만 받고요. 이거 그만하세요. 이거 끝나고 나서 해야 돼. 이거 누가 좀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채팅을 하면서 하려니 잠시. 자, 이제 그만 보내세요. 자, 그만 보내고 스샷 좀 뜰게요. 네, 좋습니다. 네, 아주 적극적. 이거 어려운데 이렇게 다들 잘했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쿼리를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이 업데이트 쿼리고요. 업데이트 쿼리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도서 목록 관리죠. 도서 목록 관리 테이블에서 몇 년도 이후에 나온 책의 소비자 가격을 올려라니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발행일 그리고 어디 있죠? 소비자 가격 요렇게만 필요할 겁니다. 발행일은 요건 많이 해봤죠. 크거나 같다 2007년 2월 1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007년 2월 1일보다 크거나 같은 발행일을 갖는 모든 책들의 가격을 여기에서 그냥 만약에 10,000원이다. 그러면 이제 10,0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우리 첫 시간부터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조건이나 이런 업데이트 했을 때는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소비자 가격은 소비자 가격 예를 들면 만약에 소비자 가격은 소비자 가격 더하기 100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현재 있는 소비자 가격에 100을 더해서 그걸 새로운 소비자 가격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를 인상해라. 그러면은 소비자 가격은 소비자 가격 더하기 예를 들면 소비자 가격
곱하기 0.1 이렇게 해도 되죠. 소비자 가격 더하기 소비자 가격 곱하기 0.1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근데 어차피 10% 인상하라는 거는 곱하기 1.1 하면 되니까 지금 제일 많은 학생들이 이 답을 써줬어요. 소비자 가격은 소비자 가격 곱하기 1.1 해가지고 올리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게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티가 잘 안 나니까 저희는 소비자 가격 곱하기 1000을 할게요. 그러면 액수가 확 늘어나겠죠? 확 늘어난 것만 반영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짠 하면 도서 목록 관리 테이블에 가면 소비자 가격이 많이 늘어난 애들 보이잖아요. 얘네들이 2007년 2월 1일 이후에 출판이 된 애들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거는 뭐냐면 우리 지금 하나씩 그 새로운 걸 보고 있는데 업데이트라는 거를 먼저 한번 해봤고요. 자, 업데이트를 몇 세 이렇게 바꾸는 거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현재 데이터를 반영해서 곱하기 몇, 더하기 몇 이런 거를 해봤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뭘 해보냐면 요거를 해보세요. 우리 키워드 받아서 하는 거 있었잖아요. 키워드를 두 번 물어볼 거예요. 하나는 과목 키워드를 물어볼 거고요. 하나는 교수명 입력을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딱 두 개를 입력하면 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모든 과목을 이 사람이 강의하는 걸로 바꾸라는 거죠. 자, 이번엔 매개 변수를 써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한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동안 다른 거 정리 좀 하고 있을게요. 네. 자, 보겠습니다. 과목 키워드와 교수명을 매개 변수로 입력받아서니까 자, 이번에는 과목 관리 테이블이죠. 과목 관리 테이블. 과목 관리 테이블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 한번 쓱 보면은 자, 여기 과목 이름이 있고 교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신임 교수가 선덕여왕이 오기로 했어요. 선덕여왕이 오기로 했는데 이 사람한테 뭘 가르치게 할 거냐? 한번 바꿔볼까요? 많이 바꿔보기 위해서 개론자 들어가는 거는 선덕여왕한테 다 맡기려고 그래요. 자, 한번 해보면은 업데이트인데 과목명으로 조건을 걸 거고요. 그리고 교수명을 바꿀 거예요. 교수명은 뭐라고 바꿀 거냐면 선덕여왕이라고 바꿀 거예요. 자, 그런데 조건이 뭐냐 하면 조건에 개론이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개론이 들어가게 하려면 그게 아니죠. 미안합니다. 아까 그 여러분들 이거 명단 정리하다 자,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매개 변수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매개 변수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뭐라고 할 거냐 하면 교수명 입력 교수명 입력을 받아서 그걸로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조건에는 과목 키워드를 입력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 마지막에 배웠던 거 지난주 마지막에 배웠던 거 like 별표 앰퍼샌드 과목 키워드 앰퍼샌드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만들어야 내가 과목 키워드를 넣으면 이게 중요해서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할 겁니다. 자, 과목 키워드의 앞뒤에 별표를 붙인다라는 거는 그 키워드 아무거나 들어가는 과목은 다 뽑으란 얘기잖아요. 걔네들을 전부
교수명 입력으로 바꿔주라는 거예요. 자,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교수명 좀 더 잘 보이게 해볼까요? 뭐 가나다라 마바사. 자, 이런 교수 이름으로 바꿀 겁니다. 어떤 과목이냐 하면 개론 들어가는 건 다. 그러면 짠. 어우, 너무 많은데. 9개면 과목 관리 짠 보면, 자, 개론 들어가는 거는 전부 가나다라 마바사로 바뀐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한 것처럼 여러분이 업데이트를 할 때는 어떤 조건에 맞는 애들을 무슨 값을 씌울 건지 그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삭제는 쉬워요. 삭제까지만 하고 조금 더 쉬도록 할 텐데, 삭제는 업데이트 하듯이 하면서 업데이트 값만 안 쓰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조건 썼잖아요. 조건 쓰고 나서 여기 업데이트 부분이 아예 없어요. 즉 이 조건에 맞으면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 조건에 맞으면 이 값을 쓰는 게 아니고 이 조건에 맞으면 날려버리는 거예요. 훨씬 더 간단하죠. 자, 삭제를 한번 바로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테이블에 존재하는 레코드를 삭제하는 거고요. 조건을 설정하지 않으면 아까 업데이트는 모든 값이 다 바뀐다고 그랬는데 얘는 모든 값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서 목록 관리 테이블에서 소비자 가격이 10,000원 미만이면 삭제해라 해볼게요. 요거 하고 여러분들한테 해보라고 할게요. 자, 도서 목록 관리 테이블에서 10,000원 미만인 거를 다 삭제한다면, 자, 도서 목록 관리 테이블에서 지금 업데이트 쿼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삭제 쿼리로 바꿨습니다. 자, 삭제로 바꿨습니다. 도서 목록 관리 테이블에서 소비자 가격이 10,000원 미만인 걸 삭제해요. 근데 지금 조건 안 줬잖아요. 이 상태에서 실행하면 다 날아가요. 이 상태에서 실행하면 아무 조건이 없기 때문에 모든 애들이 다 걸려들게 됩니다. 근데 지금 10,000원 미만인 애가 있나요? 자, 10,000원 미만인 애들이 몇 있긴 있었단 말이에요. 요런 상태에서 만약에 조건이 작다 10,000원.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삭제 쿼리고요. 삭제 쿼리라는 걸 예를 보면 알 수 있고요. 10,000원보다 작다 그러면은, 자, 10,000원보다 작다 그러면은 삭제를 해라.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 27개를 삭제합니다. 예. 해서 도서 목록 관리 테이블을 열어보면 10,000원보다 적은 애들은 이제 없게 되는 거죠. 자,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업데이트한 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딜리트도 하면 되겠고요. 딜리트도 하면 되겠고, 요거를 한번 여러분은 조금 더 어려운 걸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를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는 뭐냐면 사용 후기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사용 후기라는 테이블인데 거기 막 무슨 뭐 광고도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게시판 운영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게시판에 막 광고도 남기고 막 이상한 글도 남기고 이럴 거잖아요. 그럼 그런 글들을 이제 지워야 되는데 매번 손으로 지울 수 없잖아요. 매번 손으로 지울 수 없으니까 금칙어를 넣는 거죠. 금칙어를 딱 넣어서 그 금칙어 걸리는 거는 다 지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칙어를, 자, 이렇게 제가 입력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를 딱 집어넣으면은 여기 보면 대출이 들어간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슉슉슉 빠져서 나오게. 요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딜리트 쿼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딜리트 쿼리 그대로 두고요. 자, 딜리트 쿼리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사용 후기 테이블이에요. 사용 후기 테이블에 열어보면 여러 가지 광고성 글들이 많이 있죠. 스팸성 글들이 있어요. 얘를 지우기 위해서 제목에서 like 별표 앰퍼샌드 금치거 앰퍼샌드 별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 금치거를 뭐였죠? 뭐 대출을 넣고 실행을 하게 되면 3개가 날아가고요. 또 해볼까요? 실행해서 뭐 성인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또 하나가 날아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후기 테이블에서 몇 개를 날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그 오늘 처음에 보여준 그 조회 쿼리 말고 실행 쿼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실행 쿼리를 해서 뭐 테이블을 만드는 거 했었고, 인설트 하는 거 했었고, 업데이트 하는 거 했었고, 딜리트 하는 거를 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요거까지 갖고 뭘 생각을 하면 되냐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뭐라고 할까요? 뭐 중고 물품 거래하는 중고 물품을 서로 물물 교환을 매칭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은 상품 등록을 할 때는 인설트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뭐 매매가 이루어진 걸 빼려면은 딜리트를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다른 주제로 가니까 한 1분만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여러분들은 가상 배경을 잘 안 쓰네요. 그 가상 배경을 저도 지금 제 PC 사양이 낮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가상 배경 쓰면은 재미있는 걸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뒤에 막 우리 어떤 그 교수님들끼리도 회의하고 그러는데 보통은 저처럼 이렇게 저 예전에 할 때 보면 학교 엠블럼 가상 배경으로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막 뒤에 상어가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분은 옆에 이렇게 BTS들이 쫙 서 있어요. BTS가 쫙 서 있고 거기서 가상 배경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아무튼 재미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하는 거는 요약 쿼리고요. 자, 요약 쿼리고 지금 우리 그동안 했던 걸 생각하면 테이블이 막 이렇게 데이터들이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한 명 데이터, 한 명 데이터, 한 명 데이터 이렇게 4명 데이터가 있으면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쿼리들은 한 행에서 해결이 됐던 거예요. 한 행에서. 무슨 얘기냐면 생일이 몇 월 며칠인 사람 아니면 가격이 얼마 이상인 책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얘네를 이렇게 보겠다는 세로를 즉 10명이 있는데 그 10명의 연봉의 평균을 내라 아니면 10명의 생년월일 중에서 제일 빠른 사람을 뽑아라 뭐 이런 걸 하겠다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통계 쿼리라고도 하고 요약 쿼리라고도 합니다. 자, 주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합계, 총합 구하는 거. 세로로 만약에 어떤 학생이 뭐 용돈을 얼마 갖고 어떤 학생이 어떤 수업을 몇 번 들었고 몇 번 들었고 몇 번 들었고 있으면 그 학생들이 수업을 들은 총 횟수를 합을 해라라고 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합계 그리고 평균 또 많이 구하고요.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개수. 주로 요것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SQL문으로 가면 그룹 바이라는 명령어에 해당이 돼요. SQL을 좀 공부해 본 학생들은 그놈의 그룹 바이 뭐 이렇게 하게 될 텐데 그 그룹 바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요거 한번 해볼게요. 학과별, 학사 상태별, 중간고사 평균을 조회를 하는 건데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선택 쿼리를 하고 할 거예요. 이제부터는 다시 선택 쿼리를 할 겁니다. 자, 선택 쿼리에서 학생 신상과 성적 관리를 끄집어내 보세요. 학생 신상과 성적 관리. 학생 신상과 성적 관리. 자, 요렇게 선이 연결이 돼 있는 거는 오늘 어쩌면 이거 다 못 끝나고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얘가 프라이머리 키, 얘가 포린 키, 요렇게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관계를 우리 데이터베이스 도구 관계, 여기에서 관계를 맺어 주잖아요. 여기에서 맺은 관계는 어떤 쿼리에서 불러도 다 적용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학과, 학번 먼저 넣어 볼게요. 학과, 학사 상태, 중간고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학번, 학과, 학사 상태, 중간고사,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를 한번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누가 무슨 과에서 뭐 졸업인데 뭐 중간고사,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이 많이 나오지? 여러 과목 들어서 그래요. 지금 여러 과목을 들어서 이런 거고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요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보는 게 아니라 무슨 과의 재학생은 몇 점, 무슨 과의 휴학생은 몇 점, 이런 식으로 묶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아까 매개변수 옆에 요약이라고 있잖아요. 매개변수 옆에 요약이라고 있는데 요 요약을 누릅니다. 요약을 누르면 새로운 줄이 한 줄 생긴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요약, 묶는 방법. 그러면은 어 여기에는 요 좀 헷갈릴 텐데 우리가 나누게 되는 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묶으려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열이 있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는 지금 학과별로 묶어보고 싶다. 그러면 학과가 묶는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씩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학과별로 묶어서 중간고사의 평균을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학과별로 묶어서 중간고사의 평균을 보여달라 해서 실행을 눌러도 되고 보기를 눌러도 되고 누르면은 학과별로 묶어서 중간고사의 평균을 보여주는 거죠. 자, 혹은 학과별로 묶어서 1등한 사람을 뽑아봐라. 최대값. 학과별로 묶어서 그 학과의 최대값을 뽑아라. 그러면 반도체과는 99점, 어디는 몇 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고 싶어요. 학과별로 묶는 게 아니라 학과의 휴학생, 재학생들, 뭐 재적생들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사 상태도 같이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학과로 묶고요. 학사 상태로 묶고 중간고사의 평균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짠, 학과별 학생, 반도체 공학과는 재학생, 휴학생만 있고요. 전기과는 재학, 재적, 졸업 이렇게 다 있고요. 해서 걔네들의 평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근데 가끔 보면은 묶는 방법으로 쓰이지도 않고 여기 우리가 뽑아내야 될 값에도 해당되지 않는, 예를 들면 학번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학번이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얘를 묶는 방법으로 놓게 되면 학번마다 다 묶게 되는 거예요. 자, 학번마다 다 묶게 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얘는 안 쓰겠다. 지금 어떤 이유에서든지 요 필드에 있긴 하지만 안 쓰겠다 하면 묶는 방법이 아니라 조건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요건 조금 나중에 여러분이 하다가 아 이게 그거구나라고 알게 될 텐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얘를 여기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떤 이유겠어요? 뭐 조건문 쓸 때 하겠죠. 조건문 쓸 때 할 텐데, 그럼 조건으로 하고 대신 화면에 표시는 안 됩니다. 화면에 표시를 하고 나서 하려고 하면 에러가 나요.
자, 화면에 표시를 안 하고 조건. 이런 식으로 필드를 둘 수 있지만 불필요한 필드라면 그냥 날리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요약 쿼리를 할 때는 크게는 두 가지를 보면 되겠죠. 묶는 기준, 표시할 값. 이렇게 두 가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묶어서 뭘 표시할 거다. 자, 여러분은 요거를 한번 해보세요. 자, 방금 우리가 만든 쿼리 있잖아요. 그 방금 만든 쿼리를 조금 수정을 해서 제목을 중간 요약이라고 하고 반올림해서, 아까 이거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아까 했던 거에 중간고사의 평균인데 이거를 이름을 중간 요약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반올림을 해서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해보세요. 이거는 아마 못할 거예요. 여러분 못할 겁니다. 네. 자, 한번 해보시고요. 혹시 성공한 학생이 있으면은 저에게 SQL문을 보내주세요. 그 SQL 보기에서 하는 법 있죠? 성공한 학생이 있으면 SQL문을 보내주세요. 한 1분 정도 시간을 더 드릴게요. 네, 홍준호군 아주 좋습니다. 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거를 조금 변형을 해볼게요. 네, 6.25 군도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그만 받을게요. 자, 아까 지금 요거까지는 했단 말이야. 학과별, 학사 상태별, 중간고사의 평균 요렇게 구하는 요 쿼리를 뭐라고 저장할까요? 일단 저장을 해볼게요. 자, 얘를 뭐라고 저장할까요? 중간 쿼리. 중간 쿼리라고 저장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를 지금 이제 그 준호 군이랑 기호 군이 아주 잘 해줬는데 그거는 사실 우리 이번 학기 수업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냐면 이 두 학생은 어떻게 했냐면 SQL을 눌러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부분을 찾은 거예요. 자, 에버리지를 구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라운드 함수를 쓴 거예요. 자, 라운드 함수를 써서 예를 들면 라운드 에버리지 콤마 2 이렇게 해서 해결을 했죠.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까지 바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정도 할 수 있는 학생이면은 지금 굉장히 잘하는 거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원래대로 왔습니다. 저는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요거는 지금 제가 한번 해보고요. 제가 그냥 해보고 여러분들 저거 뭐 하는 거지 하고 그냥 보고만 있어 보세요. 좀 자랑 좀 해볼게요. 자, 중간 쿼리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해서 나중에 이렇게 하고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에 가서 갑자기 쿼리를 눌러서 아까 만든 중간 쿼리를 불러와요. 그런 다음에 학과 학사 상태 여기에서 식 작성기에서 이거 그냥 빨리 하는 거예요. 쿼리의 중간 쿼리의 중간고사의 평균 이거의 라운드. 자, 이렇게 하고 얘를 중간 요약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일부러 되게 막 우와 대단하다라고 하려고 좀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이제 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요 얘기를 하려고 하고 다시 강의 노트로 넘어가 보면 뭐냐면 지금 이런 거 당연히 지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복잡한 거를 뭐 이렇게도 해야 되겠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는 SQL 편집기를 이용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 이번 학기에 안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서브 쿼리라는 거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